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19년 6월 13일입니다.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부재 중에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대통령의 뒤통수를 냅다 후려쳤습니다. 쇠파이프로. 쇠파이프로. 우리 저 김영광 실장도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모시고 2010년에 청와대 정무비서관 했지 않습니까? 10년, 11년. 10년, 11년. 근데 나는 정무비서관이 그렇게 센 자리인 줄 몰랐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뒤통수를 갖다가 쇠파이프로 후려칠 정도로 힘이 센 것이 대한민국 정무비서관이다. 이게 이제 출발은 네. 청와대 그 강기정 정무수석과 네.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야당 뒤통수를 치겠다고 쇠파이프로 치겠다고 휘둘렀는데 네. 그게 저 알고 봤더니 이게 그야말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확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전면에 부상시켜버린 그런 거죠. 하여튼 얘들 하는 짓 다 그래 보면 뭐냐니까 애청자는 무슨 얘기냐니까요. 저 복귀왕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정무비서관입니다. 정무비서관 복귀왕이 뭐라 그랬냐니까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은 쫓아내야 된다, 한마디로 국민 소환을 통해서 쫓아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민경욱 자유한국당 요즘 맨날 막말 시비에 걸립니다만 이번엔 말 한번 시원하게 했습니다. 시원하게 한 게 딱 찾았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12년부터 2019년까지 19대 국회 19대 국회 국회의원 전체 300명인가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원 성적 꼴찌가 누군 줄 아세요?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래요, 진짜? 이야, 난 보면 저 보세요. 내가 좀 올려 자료를 찾아볼게요. 여기 보니까 저 2016년에 19대 이제 국회의원 의정 한 언론 20대 총선 전이겠죠. 총선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9대 저 4년 동안 국회의원 성적이 이렇습니다 했더니 당시 문재인 의원은 4년 동안 총 4건의 법안을 갖다 대표 발의했으나 통과된 법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빵점입니다용. 두 번째,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61.7%. 그다음에 법안 발의 및 출석률 등 성실도 다면 평가라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서로 의원을 서로 평가하는 겁니다. 다면 평가 등 종합 점수에서는 100점 만점에 얼마일까요? 100점 만점에 보통 우리 60점 정도면 60점 이하는 과락이라고 하죠. 과락 F죠. F죠. 100점 만점에 놀라지 마십시오. 29.3입니다. 300명 번째 꼴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죠.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마저 마무리해야지. 그 당시에 19대 국회의원 아까 말씀드렸죠. 문재인 의원이 4년 동안 딱 4건 대표 발의했는데 19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47.7건이랍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된 것은 4분의 1가량 되는 12.5%의 법안이 처리됐답니다. 그리고 출석률은 아까 문재인 의원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61.7%였는데 당시 300명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85.2%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 받은 점수는 29.3점인데 300명 종합 점수 평균은 49.3점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낙제생, 과락생, 예전 학교 같으면 이거는 바로 저 퇴학당할 아주 불량 학생, 불량 의원이 문재인 의원인데 그러니까 요즘 국정이 이렇게 개판이 된 족보도 없는 소주성 얘기하고 이런 게 이걸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 이야, 진짜 역시 정무비서관이 달라요. 아니 정무비서관이 그만하지. 아니 싫어. 아니 거지 같은 놈도 다 하는 거 뭐 그거 해봐요. 아니 복귀왕도 하는 건데. 아니 이 사람이 네. 그런 그 밤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대통령 16대 국회의원 할 때 그저 A4 용지 2장을 밤에 아무도 없이 부인 여보 자야 되는데 그래도 아니야 나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그래서 새빨간 사인펜 갖고서 A4 용지 2장을 딱 해서 큰데 권력권 해가지고 대권.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일로 매진을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야. 이게 지금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도
안 들어가고 법안 발의도 안 하고 그러면 뭐 한 거야? 완전 날 건달로 날 정치 건달로 4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 집에 딱 들어가면 내가 뭘 해야 될 게 아니고 딱 들어가면 시뻘건 매직으로 대권 진짜 우려하셨던 상황이 그 양반한테 벌어졌었거든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A4 용지 2장 간단합니다. 대권 쓰는데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김영광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바로 지금 보면 세상에 족보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이 세계적으로 족보에 있다고 헛소리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4년 동안 공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오로지 대권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도 뭐 이게 정무직으로 뭐 기자로 이렇게 보지만 상임위원회만 의원이 가서 열심히 해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 뭐 이런 뭐 법안 발의도 한 건도 통과 안 시켜보고 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으니 국민 소환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대통령제인데 네. 복귀양 씨가 뭐 일 안 하는 의원들 뭐 집에 보내라 그러지 말고 일 꼴찌에도 16대 국회 전반을 F만 그냥 받아 권총 막 10개 차고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이 대통령 중심제가 잘못된 거네. 딱 그렇네요. 말을 정확하게 못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강기정이도 마찬가지고 복귀왕이도 마찬가지고 얼떨결에 보면 저 그 당시 저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 언저리에 얼떨결에 빠지달아서 뭐 국회의원이라 치고 복귀왕은 당선되다 1년 만에 당선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선거법 됐어요. 위반으로. 근데 어쨌든 어영부영 살던 이런 엉터리들이 결국 국가의 중심 축이라고 서갖고 대한민국 호를 갖다 이끌고 있는 이 조타수 역할을 하니 우선 대통령 자신부터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생판 안 했으니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 민경욱 의원이 이 사실을 캐내므로 해가지고 네. 복귀왕 정무비서관은 대통령 대가리를 쇠파이프로 그냥 내립다 갈기고 난 이거 보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제 그만하자 그래야 될 거 아니 날탕으로 공부 하나도 안 하는 놈이 대통령이 되는 게 이 대통령제인 거예요. 그리고 저 복귀왕 그 강기정은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 정치에 대해서 뭐 얘기할 족보도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뭐 또 세상에 난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정무비서관이 나와가지고서 말이야 청와대 그 저 청원 뭐 게시판 거기에 나온 거에 대해서 뭐 강기정이 또 얼굴에 화색이 뭐 떠들어가지고 저 자유한국당 뭐 해상 중원엄한 심판이다, 뭐. 심판이다 어쩌고 개소리를 하더니 또 복귀왕이나 얘는 나와가지고 이거 뭐 족보도 없이 대학교 때 무역학 공부했더라고. 그 저 탄핵 역풍으로 뭐 국회의원 됐다 1년 만에 뭐 잘려나고 아산시장 뭐 좀 하다 올라온 친구인데 예. 이게 무슨 저 국민 소환제를 뭐 그 하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하자는 거는 한마디로 해서 이른바 자기들 요즘 저 청원 올리는 그런 애들이 말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영광 이 사람을 잘라주세요. 김무성을 잘라주세요.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때부터 청원이 아니라 이제 뭐 국민 소환이라고 이제 올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근데 투표하자는 거 아니에요. 어제 뭐 강기정이하고 그 복귀왕 얘기 두 개를 종합하면은 네. 이제 뭐 야당하고 뭐 더불어 가지고 뭐 하는 정치 이런 건 안 하고 때려치고 하여간 뭐 어디서 돈을 오든지 간에 그냥 복지 지출 확 늘리고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것도 수단도 죽기 살기로 그냥 뭐 돈 뿌려서 돈 뿌려갖고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네, 나라에 망하든 말든 그건 나중 일이고 저 비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수석이고 비서관에 입이 없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그 소주성처럼 족보도 없는 정치 얘기를 하는데 네. 국민 소환제라는 거는 뭐 스위스 같이 작은 나라에서 뭐 칸톤 중심으로 네. 직접 민주주의하는 곳에서 의원을 소환하자 그러는데 이거는 뭐 이제 막 가자는 이게 이야기인 것이고 한마디로 옛날 박정희 전두환 때 마냥 국회 해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달라. 이거예요. 국회는 후진 놈들인데 그 16대 국회에서 제일 성적 후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19대 16대가 아니 19대 19대 국회 때 제일 후진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국회를 해산하면 그게 앞뒤가 맞나? 대통령을 대통령 소환제를 해야 되겠다. 대통령 소환제를 해야지. 대통령 탄핵을 해야 돼요. 탄핵. 그러니까 탄핵은 너무 좀 복잡하니까 탄핵하려면 뭐또 300명 국회의원 중에 200명이 또 찬성해야 되잖아요. 청와대 청원에 뭐 100만 명 넘어가면 대통령 목 자르자는 법안을 지금 하나 제출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저 보면은 한마디로 2년을 넘어선 문재인 청와대
한마디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야들이 제가 앞뒤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 문재인 청와대가 개족보가 드러났는데 정치는 퍽치기다. 야당 벽돌로 야당 뒤통수 까가지고 그냥 핸드폰 지갑 다 뺏고 나서 저 뭐 무슨 추가 경정 예산을 해달라고 그러더니 이놈들이 야당을 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대가리를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짱돌로 퍽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요? 알고 봤더니 이게 야당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제가 문재인 대통령 대가리를 친 거야. 대통령 제가 대가리 하는데 정정하게 대통령 머리를 쳤는데 예. 알고 봤더니 이게 돌대가리라서 이게 뭐 깨질 일도 없네. 또 벽돌로 치면 벽돌이 깨지지 돌은 안 깨지겠다. 자 마지막으로 19대 국회의원 300명 국회의원 중에 꼴찌 300명 의원 중에 꼴찌 29.3점 맞은 그 가장 불량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비극적일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